이럴 땐 행동 교정 요법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아예 다른 거,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들, 그런 것들 도전해 보면서 이 아이가 생각하는 관점이나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을 좀 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. 최근 학습 처방 컨설팅을 했던 사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학원을 5년 정도 다닌 학생이었고요. 아주 기초부터 오랫동안 공들여서 학습을 잘 시켜서 지금은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되어 있는 아이였습니다.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요. 그런데 이 원장님의 고민은 이 아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더 극상위권으로 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컨설팅 받고 싶어 하셨고요.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컨설팅을 진행했었습니다. 이 아이는 규범형 아이로 나왔어요. 그래서 규범형 아이인데 이 마음속 안에 동그라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도 굉장히 강하고 또 목표도 굉장히 뚜렷한 그런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.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규범적인 성향 때문에 선생님들의 지시나 모든 것들을 따라오는 것에는 굉장히 탁월함을 발현했지만 이 친구가 그 규범, 어떤 틀 이상의 것을 하는 거에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. 그래서 고등학교에 변형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다 유형들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극상위권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컨설팅을 하면서 이 아이의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, 그리고 이 성향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학습 환경에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들,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.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원장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. 안 그래도 규범형 아이인데 내가 이제 교육을 시킬 때도 이 문제 왜 틀렸는지 생각해볼까?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? 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아이가 좀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근데 과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은 원장님께서 얘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이게 계속 이제 안타까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어떤 식으로 푸시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,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규범형 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. 아, 규범형 아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그게 규범형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인 거죠? 그렇죠. 근데 규범형인지 몰랐고 나는 이게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는 건 줄 알고 아이한테 그렇게 계속 했었는데 안 그래도 규범형 아이가 이 내용을 계속 더 학습을 강화시키지 않았냐.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의 더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것 때문이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. 규범형이면은 아이들이 이제 뭐 혼자 생각해보라든지 스스로 뭔가를 해봐라라는 것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워낙에 아이 자체가 뭔가 잘 안 됐을 때 그걸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할 테니까,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은 더 완벽하게 하나를 더 심도 있게 하려고 계속 그걸 붙들고 늘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시간을 엄청 많이 소비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교육했던 방식이 잘못된 거다. 맞아요? 뭐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 계속 안 됐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내가 그렇게 학습을 가르치고 그렇게 학습을 해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와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계속 시키셨고, 그 학습 방법으로 인해서 아이가 안 그래도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규범적인 아이인데 학습 방법론까지도 그렇게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더 강화됐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네요. 네,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왜 학습 처방이 계속 시기마다 달라야 하는가와도 맞닿아 있는 얘기라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. 학습 처방은 그 시기와 그 아이의 지금 상황과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저학년에 규범형 아이가 있고요, 고학년에 규범형 아이가 있고, 또는 지금처럼 규범형 아이인데 굉장히 상위 클래스의 규범형 아이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걸 성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아이한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학습 처방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. 그래서 이 학습 처방이라는 게 어떻게 아이를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,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더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학습 처방이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죠. 어떤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공식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같은 성향을 가진 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다양하게 갖고 있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선생님들도 맞아요. 그래서 그 다양성을 위해서 케이스나 사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.
이런 사례 때 우리가 어떤 결과로 또는 어떤 방식으로 바꿔줄 것인가를 끊임없이 좀 토론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컨설팅에서 굉장히 좋았던 점은 저는 이 친구에게 어떤 솔루션을 줬냐면 극상위권이 되려면 아예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게 하자. 얘가 고1 수준의 모의고사를 잘 본다고 했거든요. 그러면 그 고1 수준을 자꾸 분석하지 말고 차라리 수능 문제를 풀게 하자. 수능 정도의 난이도를 아이가 계속 보게 만들어서 시간도 측정을 해서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게 계속 훈련을 시키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이하는 어떤 힘을 키워줘야지 분석하는 데 자꾸 포커스를 둔다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. 왜냐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거고, 그리고 자기가 모든 파트의 공부를 다 하고 수능 시험장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컨설팅 받으셨던 원장님이 너무 깜짝 놀라셨고,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. 그러니까 얘가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메워주고 더 정확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시면서 계속 한편 고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 친구는 너무 유형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지는데, 언어적인 감각이 너무 없는데, 이걸 자꾸 얘가 분석하려고 드는데? 라고만 생각을 하셨던 거죠. 이럴 땐 행동교정요법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아예 다른 거,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들, 그런 것들을 도전해보면서 이 아이가 생각하는 관점이나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을 좀 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. 그렇다면 이 아이는 지금에 와서야 이 방법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규범형 아이인데 이 규범형 아이한테 뭔가의 그 틀이라든지 이런 학습에 대한 꼼꼼함을 잡아주지 않은 상태로 괜찮아, 계속 해봐, 더 어려운 거 해봐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? 혼란스러웠을 것 같고 조금 굉장히 불안했겠죠. 네. 그럼 이제 학습 정서 능력이 떨어져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이 아이한테 이 아이의 성향과 모든 것들을 분석했을 때 지금까지 학습 이력, 성향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놓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법들을 바꾸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느냐. 그래서 학습 처방은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학습 처방의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만큼 아이들이 시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걸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헤매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. 그 친구도 사실 그 방법으로 고착돼서 이 아이도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수업 방식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. 그러니 이 방식을 깨려면 다음 방법은 뭐겠어요? 학원을 옮기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. 왜냐하면 교육 방법을 바꿔줄 수밖에 없으니까.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교육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학원을 옮기실 테고,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? 아니요. 새로운 기관에 가서 또 이 아이를 파악하고 이 아이를 그죠? 다시 어떤 걸 세팅하는데 또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. 그러면 우리처럼 학습 처방을 하는 이렇게 개별화 수업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학원들이 그때 필요한 아이들이 무엇을 채워줄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가 방법을 바꿔주는 게 가장 빠른 거죠. 사실은. 이미 아이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해보면 다른 것들을 생각해낼 그렇죠.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상황이니까. 고민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이 고민을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건 가르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학습 처방사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. 가르치는 선생님은요, 자기가 이 방식으로 가르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강렬한 믿음이 있으세요. 그래서 그렇죠. 그걸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방법으로 해서 다른 애가 됐기 때문에, 또는 내가 이 방법으로 해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, 이런 것들이 좀 고착화되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처방사는 선생님하고 학생의 그 다른 단에서 이 아이들을 더 위에서 내려다보는 어떤 상황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거나 내 수업에서 학습 처방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근데 내 수업이 아니라 위에서 이 수업을 바라봤을 때 이 아이의 현재 상황, 그다음에 지금까지 학습 상황, 그다음에 성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좀 내려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.